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격증 어디까지 따봤니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는 연구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핵 비확산 이행과 사이버 보안 등 총 5가지 분야에서 연구직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토익 750점 이상이어야 하고요. 각 분야별로 이공계열 또는 인문사회, 공학계열 등 관련 전공 학사, 석사, 박사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2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한국문화재단의 하반기 직원 공채 소식입니다. 일반 경영행정 분야와 전통음식 조리 분야에서 신입과 경력직을 모집 중이고요. 그 외 경비와 미화, 문화상품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7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영행정과 조리직의 경우는 각 5급과 4급에 해당하며 그 외 분야는 무기계약직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성별과 연령, 학력에 제한이 없고요. 조리 분야에 한해서만 관련 자격증 소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6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설공단에서 상수도직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있는데요. 수도 계량기 점검 및 송달 관련 업무를 맡게 되고요. 9급으로 채용되며 총 18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성별에 제한이 없으며 공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18세 이상, 60세 이하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모집 기간은 7월 1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소방학교의 연구직 공무원 채용 공고입니다. 소방정보지식통합관리와 관련 빅데이터를 연구할 전자분야 연구사와 소방정책, 제도연구 및 통계분석과 현장 대응장비 성능평가를 담당할 산업경영 분야의 연구사, 그리고 건축물 등 화재안전 연구를 담당할 건축 분야의 연구사를 각각 모집 중입니다.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모집 기간은 7월 12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금요일 2부에서는 항상 이분과 함께하죠. 자격증 박사, 취업 박사, 취업계의 얼짱 멘토 강신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취업이 보인다 공식 미남 강신호 멘토입니다. 네, 이번 주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경기가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는데 정말 저는 감동을 했는데요. 너무나도 신기했던 게 정말 열심히 뛰는 선수들과 함께 그리고 각각 선수들에게 공이 분배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경기 흐름이 막히지 않는다, 물 흐르듯이 간다라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월드컵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저도 정말 밤잠을 설쳐가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다 보셨어요? 네, 마지막 골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서부터 예. 이게 물 흐르듯이 골대까지 가는 볼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국민이 다들 정말 환호하던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자격증은 축구와 관련된 소식일까요? 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네. 또 취업이 보인다의 공식 퀴즈남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여러 가지를 하시네요. 오늘 자격증에 대한 이제 질문을. 그럼 과연 오늘 자격증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의 자격증. 네. 제가 대본을 봤는데 모르는 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판? 굉장히 연기력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우선 힌트를 드리자면 제 오프닝 멘트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 흐르듯이 흐르는, 맞습니까? 역시 저희 호흡이 이제는 물 흐르듯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완벽한 호흡 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격증은 바로 네. 물류입니다.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물건 물에 그리고 흐를 유자입니다. 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정말 분배, 네. 배급이라는 뜻과 함께 유통과 유사하게 예. 흐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자격증 이름은
물류관리사입니다. 아, 물류관리사. 네, 맞습니다. 네. 조선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나요? 택배를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진 않지만 네. 할 때마다 택배는 기다리게 되죠. 그 택배 기사님의 문자 받으면 얼마나 네. 설레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다리면서 그러니까요. 그 마음 저희 공감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하고 손꼽아 기다리는 택배도 물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다라고 그쵸.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물류가 우리의 생활 한가운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혼자 나오지 않으셨어요. 네. 예, 오늘도 옆에 그 도움 말씀 주실 다른 분 나오셨는데요. 자, 경민대학교의 송기석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랜 동안 그 국내 기업과 우리가 외국 기업에서 CEO를 거치면서 마지막 그 한국 맥도날드 물류법인 대표를 기점으로 현재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경민대학교 IT 경영학과에서 주로 학생, 또 기업인, 또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경영, 또 진로, 또 창업, 취업 코칭 멘토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예, 물류 관리사로 또 활동을 하셨던 교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더욱 더 살아있는 또 생생한 이야기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네. 됩니다. 자, 축구를 보다가 물류 관리사 생각이 나신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물류 관리사 선택한 이유 따로 있을까요? 네, 물류라는 것 자체가 이 정의를 하자면 물적 유통으로 물품, 이 물품을 적은 경비를 들여서 효율적으로 원하는 장소에 제때에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재와 제품, 그리고 포장하고 하역, 수송, 그리고 통신, 그리고 재고 관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가치가 높은 경제 활동인데요. 이 모든 활동에 관리가 되는 네. 자격증이 물류관리사고요. 오. 유통관리사 자격에도 소개를 해드렸듯이 물류 분야는 경영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경제의 암흑대륙이다. 그리고 파커 교수님은 경제 분야의 비용 절감을 위한 최후의 미개척 분야다라고 오. 말씀을 하셨는데 예. 곧 이 말은 비용 절감과 연구가 거의 이루어진 타 경영 분야보다 이제는 비용 절감과 연구 영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분야가 물류다라고 예. 표현하는 내용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류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류관리사의 자격의 가치도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류 관리사 자격의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하셨는데 좀 실제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일까요, 교수님? 네, 지금 그 실제 유통업체들이 그 전략을 보면 이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데 네. 특히 그 유통의 우리가 선두 그룹인 좀 신세그룹이 최근에 그 이마트몰 전용 예. 물류센터를 이제 가동한 데 이어서 특히 롯데그룹, 또 GS그룹, 이베이 코리아, 또 세계 그 50대 혁신 기업 중에 유일하게 네. 한국 기업으로 선정된 쿠팡 이런 데서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현재 물류센터를 확장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원가 절감과 서비스 질 형성이라는 그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물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그 쇼핑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을 이제 넘어선 현 시점에서 물류라는 영역은 계속 아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표님? 네, 맞습니다. 제가 신세계에 근무하고 있는 제 멘티한테 확인한 결과 이 신세계 그룹에서 네. 온라인 쇼핑이 참 요즘 확대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온라인 쇼핑 확대에 대한 대비 전략으로 쓱배송 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물류센터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 물류센터의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류 관리사가 굉장히 좀 이제 각광받는 직업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물류 관리사에 도전을 한다면 이거 취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시기가 딱 맞습니다. 네. 뭐 좀 타이트할 수도 있는데 8월에 취득이 가능하시다. 오. 그리고 요 특별 접수 기간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 기간이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특별 접수를 하셔서 시험일이 7월 21일입니다. 네. 한 달이 좀 안 남았지만 이제 방학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일 5시간 기준
집중해서 준비하신다면 8월 중순에 취득해서 하반기 공채에 활용하실 수 있는 자격이 물류 자격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미 접수는 끝났고 그러면 이제 특별 추가 접수만 남은 건가 봐요. 네, 가능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7월 21일까지 하루에 5시간만 하면 5시간 가능성이? 이상, 네, 이상 안전하게. 예. 네. 이상이면 어디까지 이상일까요? 네. 예, 5시간 열심히 이상. 네. 열심히 아, 그쵸. 한다면 열심히 꼭 7월 들어가야죠. 21일에 시험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자, 이 물류관리사라는 직업이 사실 그렇게 익숙한 직업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좀 생긴 지 얼마 안 된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물류 정책 기본법으로 보시면 물류관리사에 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선 물류정책 기본법에 보시면 물류관리사는 물류관리에 대한 전문 자격을 가진 자로서 51조에 따른 자격 취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물류관리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절차와 시험 방법, 그리고 출제, 과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의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물류활동과 그리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계획, 조사, 연구 이 모든 활동들을 수행하는 직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보시면 이렇게 물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류 체계 개선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으로 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시자면 물류 시설 확충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휴먼웨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참 필요한데요. 그 사람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라는 것이 물류관리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는 95년도 말에 화물 유통 촉진법으로 인해서 물류관리사 자격 제도가 네. 도입되고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를 얘기한다면 이 사고 파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상 없어지지 않는 자격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물류관리사는요, 좀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준비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지금 저희가 한국이 좀 현재 그 수출이 최근 들어 더군다나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네. 특히 우리나라 그 국민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네. 그 물류 관리사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좀 물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무역이 좀 수출 중심이다 보니까 물류 관리에 대한 그 우리 취업 우리 관심자들의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배려와 또 관심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물류관리사는 어떤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실까요? 주로 취준생 분들일까요, 교수님? 예, 그래서 지금 취업 준비생들이나 특히 지금 현재 그 물류 회사에 이미 기존에 취업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특히 자기 이제 내부에서 업무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예. 추가로 저희가 재교육이 필요한 그런 직원들 또 우리가 기업 물류인들 중에서 과거에 이제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이제 물류업을 시작하는 그런 기업인들이 네. 뒤늦게 저희가 체계적으로 오. 어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예. 좀 여기서 자기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 자, 예, 그렇다면 이 물류관리사 취득 과정은 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물류 관리사 취득 과정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으로 조금 전에 우리 강 대표님 이제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법으로 좀 규정되어 있는데 네. 우리가 시험에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국가에서 오. 선발하도록 네네. 그렇게 국가고시로 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따로 뭐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뉘어져 있나요? 예, 그래서 좀 현재 그 과목은 현재 이제 1교시하고 2교시로 나눠져 있는데 네. 1교시는 세 과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류 관리론, 또 화물 운송론, 또 국제 물류론. 오. 그다음에 이제 2교시에는 보관 하용론, 그다음 물론 그 우리가 물류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국가 자격답게 평균 60점 이상, 또 과목당 40점 이상을 이제 취득하면은 합격하게 되고, 특히 과목당 그 40문제가 출제되고 평균 2.5점으로 이렇게 채점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제가 그냥 과목만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이 물류관리사랑 좀 비슷한 자격증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유통관리사가 있고요. 뭐 대표적이죠. 네. 그리고 보세사. 그리고 보세사. 예. 국제 자격인데요. CPIM이라고
국제공인 생산재고관리사라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각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유통관리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유통관련 기관이죠. 물류회사 등에 취업해서 유통 실무를 진행하는 전문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1차 접점 직원부터 매장 담당의 주임, 실장 등 중간관리자, 탑 매니지먼트인 지점장, 경영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격명의 변천사를 보시면 판매사로 시작해서 판매관리사에서 현 유통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된 것처럼 영업과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의 모든 직무와 연관이 긴밀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사 같은 경우는 보세 화물, 그리고 내공 물품을 반입하는 그 모든 보세 구역에 장치된 모든 것들을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보세 창고 운영인이 보세 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채용해야 되는 국가공인 전문 자격 시험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CPIM 같은 경우는 미국 생산재고관리협회에서 1973년부터 생산관리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하게 됐고요. 그 역량을 인증하기 위해서 시행된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서 외국에서 국제 고급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CPIM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방법론은 국제공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류의 이제 생산관리적인 측면을 이제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매니지먼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가지 자격 모두 물류에서 굉장히 국가공인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자격이다라고 효율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류관리사와 함께 유통관리사, 또 보세사, 그리고 CPIM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래도 오늘의 주인공은 또 물류관리사잖아요. 네, 물류관리사 평균 합격률이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네, 물류관리사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합격률을 보시면 26%에 오, 육박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전에는 10%대로 낮아진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요? 지금은 이제 20% 중반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류관리사 자격의 경우 지원율을 고려해서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평균 20% 초반으로 난이도를 좀 조절하면서 합격률을 맞추고 있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야, 그래도 이게 평균 합격률 26%면요. 상당히 어려운 시험 아닐까요? 그래서 물류 관리 시험 중에는 우리가 다른 과목 중에서도 물류과 관련 법규라는 과목이 하나 있는데 네. 이거를 좀 준비하는 학생들이 네. 특히 좀 다소 어렵고 네.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은 좀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하면은 사전 준비가 좀 충분하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과목당 그 40항목으로 문제수는 같지만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2배 이상의 학습량으로 준비하면은 충분히 수험생들이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다른 과목에 2배 이상만 하시면 네. 네, 어렵지 않네요. 예, 2배 이상만 공부하시면 26%의 합격률의 시험이다라는 걸 저희가 들어봤고요. 자, 물류관리사와 같이 좀 취득을 해서 좀 병행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면 대표님 어떤 걸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계속 추천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추천드리는 이유는 물류관리까지 포함하고 있는 영역이 네. 유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넓은 범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유통의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합격률에서는 이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통관리사가 조금 수월하다는 평이 있긴 하지만 네. 두 가지를 함께 따시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물류관리사 하면요, 전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 게 요즘 그 드론을 이용한 배송이 네. 미국에서는 시작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네. 있고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비전이 있는 자격증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수타 얘기를 족타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네. 사람이 하는 것과 기계가 하는 것 분명히 기계에는 그 역량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로봇 그리고 센싱 기술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물류에서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염려하는 평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특히 매니지먼트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영역이다라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사실은 그 정부에서 물류 전문 인력 우리가 앞으로 70만 그 일자리 창출한다는 걸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물류 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 아마 증대될 것으로 네. 그렇게 전망하고,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재화 이 서비스를 이제 영리 목적으로 고객 만족에 초점을 맞춰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만큼 앞으로 그 유통 채널이나 또 물류 이런 영역은 앞으로 미래의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기업의 앞으로 경쟁 전략은 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물류 고객 만족과 거기에 따른 물류 관리사의 앞으로 그 영향력은 앞으로 기업 내에서도 많이 확대될 것이다. 네. 예. 자, 이게 영향력도 확대되고 점점 더 각광받는 걸 알면서도 일단 선뜻 도전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워낙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시험이니까요. 그런 분들께 교수님께서 좀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시작이 반이라고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그 저희가 가는 진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충분한 기회와 성공을 맛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는 물류관리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송기석 경민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강신호 시그널 경영교육 컨설팅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